네, 오늘 주제가 우주 비즈니스. 우주 비즈니스. 우주에서 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비즈니스 사업가 입장에서는 지금 그쪽은 굉장히 블루오션이에요. 이거 지구는 레드오션이고 너무 포화 상태인데 우주에는 지금 다 없어요. 사줄 사람도 없는 거죠. 너무 예, 사람도 블루 오션이야. 그냥 오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블루오션이라서 네. 아무것도 그냥 없다. 블루예요. 블루 아니에요? 그 말이 블루인데.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우주라 그러니까 비즈니스 좀 굉장히 막연하고 우주는 굉장히 멀기도 하잖아요. 일상과 동떨어진 세계고 처음에 달을 착륙하고 막 우주 개발을 시작했을 때는 그때 정말 국가 간의 경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냉전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이 정말 사활을 걸고 싸웠던 것인데요. 정치와 외교의 경쟁이었던 것이 이제 비즈니스의 경쟁으로 온 거죠. 아니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생각 좀 다르게 해서 우주에서 외계인만 찾잖아. 외계인 마을만 찾아내잖아. 그럼 거상이 될 수 있어. 왜냐면 외계인들한테는 지구의 물건이 다 색달. 사탕, 껌, 뭐 김치, 전부. 아니 근데 저는 우주 비즈니스라는 주제가 마음에 드는 게 그냥 우주만 얘기하면 막 너무 많은 이론들 나오고 그러니까 과학적인 현상만 얘기할 건데 뭔가 비즈니스가 결합이 되니까 그치. 우리가 먹고 사는 얘기, 돈 문제 이런 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체감이 쉽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강연자 누굴지 진짜 기대가 되거든요. 오늘 놀라운 5분 오늘의 강연자 모셔보겠습니다. 네. 예, 접니다. 네? 아, 저 장난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합니다, 강연. 아 진짜로? 예, 오늘 제가 하려고. 아, 궤도 씨가 강연을 해요? 네, 준비를 좀 했습니다. 와, 기대되네.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하긴 이런 주제는 또 궤도시가 그렇죠. 딱이죠. 일단 이름부터가 궤도잖아요. 어. 예, 우주와 잘 어울립니다. 우리 도경아님, 네네네. 스마트폰으로 사진 자주 찍으십니까? 잘 찍죠. 이제 아이들 사진, 저희 아내 사진, 하늘을 저는 많이 찍어요. 근데 갑자기 스마트폰, 오늘 우주 비즈니스.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핵심, 나사가 개발했습니다. 애플이 만든 거 아니에요? 나사가 만들었어요. 나사가? 네. 카메라를? 네. 자, 역사적인 사진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보이시나요? 아, 나 이 사진 잘 알아요. 어떤 사진이죠? 닐 암스트롱이라고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니에요. 저분이 오, 버즈 올드린. 버즈 올드린.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아, 왜냐하면 제가 시계를 좋아하거든요. 저분이 저 때 차고 갔던 시계가 인류 최초로 달에 올라간 시계 오메땡 브랜드의 스피드 마스땡이라는 모델이 아, 그 모델 때문에 오메땡 브랜드가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달이나 우주에 관심 있는 게보다는 명품 시계. 아, 명품 아니야. 명품 시계. 오메땡이면 명품이지. 그래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치스럽게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사진은 달에 착륙한 버즈 올드린의 사진입니다.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둘이 아폴로 11호 때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근데 카메라가 이제 우주복 앞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닐 암스트롱이 먼저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버즈 올드린이 조금 상처를 입었죠. 왜요? 나도 먼저 내리고 싶었는데. 그래 그런 거는 가위바위보 해야 돼. 이등. 아니, 네. 계급순 아니었어요? 근데 닐 암스트롱이 캡틴이었기 때문에 아, 그럼. 먼저 내렸습니다. 인정해야지. 그러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아서 버즈 올드린이 닐 암스트롱 사진을 별로 안 찍어줬어요. 아 진짜. 대신에 닐 암스트롱은 버즈 올드린 사진을 많이 찍고 버즈 올드린은 풍경 위주로 찍습니다. 그래서 버즈 올드린이 야, 너가 먼저 내렸지만 사진은 내가 더 많다. 근데 놀라운 건 모든 우주인 사진을 닐 암스트롱으로 알고 있어요. 그치, 얼굴이 안 보이니까. 맞아요. 헬멧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폴로 미션 때 찍은 대부분의 사진은 버즈 올드린입니다. 아 그런 또 비하인드 그쵸. 스토리가 있네요. 가서 써야지 이거를. 투명하자고 벗으면 몸이 안 좋아지겠죠? 근데 우주에서 이런 사진을 찍으려면 어떤 카메라가 필요할까요? 성능 좋은 카메라. 네. 그렇죠. 혹독한 환경도 잘 버텨야 되겠지만 가볍고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나사는 더 작고 에너지 효율은 높으면서 해상도는 더 높은 이미지 센서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CMOS 이미지 센서 기술이라는 건데요. CMOS 센서는 전력 소비가 낮고요. 카메라 소형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우주 사진을 찍는데 제격이었어요. 근데 이후에 휴대폰 회사들이 CMOS 이미지 센서를 지금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도입을 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사진을 손바닥 위에서 찍게 된 거죠.
네, 가볍고 작을수록 우주로 가는 데 유리했기 때문에 개발된 게 지금 우리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맞아. 네. 스마트폰 카메라 여기에 쓰인 시모스 센서 시장의 규모가 2024년 현재 228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광활한 우주에서 쓰이는 복잡한 과학기술들이 어쩌면 우리 일상까지 들어와 있다. 그 나사에서 운영하는 나사 스핀오프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마트폰 카메라, 브레지어 이런 것처럼 지구의 삶에 도움이 되는 나사의 우주 기술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무려 여기에 2,000개가 넘는 우주 기술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템 하나당 창출된 부가가치가 1조 원, 30조 원 이런 식이니까 2,000개나 있으니까 대박이야. 우주 기술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냈는지. 네, 와 이거 감이 오십니까? 30조씩 2,000개 하니까 얼마입니까? 3조씩 2,000개면 6,000조 아니에요? 근데 2,000개 아이템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하겠죠. 대단한 거죠. 궤도 씨 말씀에 의하면 우주를 우리가 정복함에 있어서 썼던 기술들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지구상에서도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맥락의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나사에서는 여러분의 삶에는 생각보다 많은 우주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생각보다 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우주가 있습니다. 이미 지금 좀 어느 정도 부유하고 우리가 지구적으로 봤을 때 손에 꼽힐 만큼의 부자들이 가장 먼저 조만장자에 합류할 그럴 확률이 제일 높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현재 세계 1위의 억만장자, 그 2위의 억만장자 이런 1, 2, 1위 모두 이 우주 비즈니스에 사활을 걸었다는 거예요. 현재 1위와 현재 2위가 제가 알기로는 가장 부유한 사람 1위는 일론 머스크고 그렇죠. 2위는 그럼 누구죠?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마 날짜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현재 아마존의 설립자인 제프 베조스. 네. 근데 저는 아마존 만든 건 알았는데 이분이 우주 사업에 뛰어든 거는 솔직히 몰랐어요, 궤도 씨. 일론 머스크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그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수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즘 제일 핫한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설립자입니다.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는 2위, 3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마존을 설립한 것으로 유명한데 블루 오리진이라는 우주 스타트업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아, 들어봤다. 예, 블루 오리진. 이 1, 2위가 둘 다 우주 산업에 뛰어들었고 이분들은 솔직히 지금 재산의 한 두세 배 정도만 뻥튀기를 해도 조만장자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둘 중에 조만장자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건 맞는 거네요. 저는 그러면 일론 머스크의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든든하겠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홍진경이 손을 들어주면 야, 이 정도면 누구 하나라도 손을 보태주면 천문 만마를 좋으니까요. 얻은 기분이겠어요. SNS에 글 하나 올라오겠는데요. 와, 너무 든든할 것 같은데. 네, 진짜로. 왜 일론 머스크죠? 그냥 땡겨요. 그리고 문과야. 일론 머스크 문과죠. 네, 일론 머스크 문과 맞아요. 문과끼리 또 뭉쳐야죠. 근데 엄밀하게는 또 문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공학적인 처음에는 이제 경영을 했는데 네. 그다음에 학교를 옮겨서 그다음 경제학이랑 물리학을 복수 전공을 물리학이 물리학을 있구나. 하죠. 네. 그러니까 뿌리가 문과죠. 아, 뿌리가 문과. 혹시 저기 제프 베이조스 이과 아닙니까? 제프 베조스는 이과입니다. 그 봐. 네, 프린스턴대 예. 컴공과. 음. 네. 그러면 저는 이건 자존심 싸움이라고 봅니다.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는 이과에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궤도 씨. 저도 근데 일론 머스크 쪽이라. 야, 그럼 어떻게 해? 근데 이 둘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어떤 거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제 물리를 복수 전공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물론 지금 하진 않지만 네. 제프 베조스도 사실은 원래 물리학을 전공하러 갔었어요. 근데 너무 물리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바꾼 거죠, 컴퓨터 공학으로. 그래서 두 사람이 다 물리를 공부한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물리를 하지만 하지 못했던 결국에는 그런 공통점은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거 어려운- 제프 베이조스도 포기한 거를 우리 김성욱 교수님은 해내신 거네요. 결국 그 얘기가 하고 싶으셨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뭐 저 사람이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귀납적 결론은 물리학을 하다 포기하면 성공한다. 맞아요. 네. 네. 계속 하면 안 되고 그만두면 성공을 해요. 왜 그러셨어요? 이게 귀납법이죠. 아니 근데 두 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우주를 두고 경쟁한다는 게 되게 멋져 보이긴 그러게요. 하네요, 네, 진짜. 최근에 이제 엄청 화제가 된 영상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라이벌로서의 그걸 잘 보여주는 건데 우주에 대한 야망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We can see those chopsticks 와, 나 이거 보고 진짜 이거는 정말 나 진짜 대감기한 줄 알았어. 어쩜 저렇게 엄마 품에 안기듯이.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우주 네. 가다가. 저 기술이 대단한 거 아니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술? 가기만 하면 뭐해, 와야지. 그러니까. 이게 10월 13일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가 개발한 로켓 스타쉽 5번째 발사였습니다. 맞아요, 걔도 씨 누가 그러던데 네. 저게 화면에 조만해 보여서 그렇지 웬만한 소형 아파트 한 동 크기라고. 저게 40층짜리 팰리스 건물이 그대로 이륙한 그러니까.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발사를 보면은 그냥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또 그대로 와서 꽂히는 거야. 네, 말도 안 되는 기술이죠. 이거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SNS에다가 막 하루에도 일론 머스크 몇 번씩 그냥 몇 개씩 글 올리고. 아, 근데 쓸만하네. 저였으면은 거의 2초에 하나씩 올렸어요. 자랑할 만하네요. 전에 누가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을 탕 쏴서 관역에 탁 맞추는 건 쉽지 않은데 더 어려운 거는 저 관역에 있는 총알이 뒤로 확 날아와서 총구로 들어와서 딱 원위치로 박히는 거죠. 그거네. 그걸 한 거거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보는 사람들이 아 이제 우주에 가면 간 걸로 끝이 아니라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시대가 열렸구나. 약간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영상인 것 같아. 게다가 이게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는 것처럼 돌아오잖아요. 그 장면 자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편안함을 주기는 해요. 굉장히 소프트하게. 이게 진짜 천재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냥 스페이스 셔틀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우주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뭐 디스커버리 호라든지 뭐 챌린저호도 참사가 있었지만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한 번 갔다 들어오면은 재사용의 개념이 아니에요. 얘가 겉에 있는 타일을 수작업으로 다 바꿔줘야 됩니다. 이 비용이 새로 만드는 것보다 비싸요. 근데 왜 재사용을 하는 것처럼 스페이스 셔틀이라는 셔틀버스 같은 이름을 붙였느냐? 미국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미국은 우주를 왕복하는 나라다. 실제로 비용이 더 들지만 그런 식의 재사용 마케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스페이스 셔틀은 많이 운행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진짜 재사용 회수를 하는 거예요. 꼬다리를 잡으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예요. 그다음 위에서 잡으니까 얘가 쓰러질 염려가 없어. 그래서 왜 이 아이디어를 아무 생각 못했지? 근데 그거를 생각해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회수해서 일론 머스크는 얼마를 번 거예요? 이번에 회수한 스타쉽의 경우에 발사 비용을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게 목표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회수에 성공하면 발사 비용이 30억 정도로 줄어든다. 아, 그러니까 사업화가 가능해진 거죠. 그게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그 결국 비즈니스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비용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새로 만들려면 그만큼 시간이 더 많이 걸리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되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한테 세일하기가 훨씬 편해지는 거죠. 자주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네. 아니 저기 나 속상해 죽겠네 내가. 제프 형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재사용 로켓이라는 것 그 자체는 그 제프 베조스가 먼저 성공을 시키긴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블루 오리진은 2015년에 뉴 셰퍼드라는 그 로켓을 발사시키고 안전하게 필승을 했어요. 근데 그 이 뉴 셰퍼드는 일단 크기가 너무 작고 다음에 이제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단 로켓만 재사용을 했다는 한계가 있죠. 이제 지금처럼 이제 스타쉽에 맞서서 개발한 로켓도 있긴 있거든요. 이제 그 이름이 뉴 글렌이라는 거예요. 글렌. 뉴 글렌. 네. 뉴 글렌은 이게 뭐 잘만 되면 뭐 25번까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주 성공한 건 아니고요. 네네네. 플로리다에서 발사할 이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분은 이 우주를 놓고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라이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두 분 정도면 저는 그릇이 커가지고 서로 이제 우주를 연구함에 있어서 막 제프 형 뭐 이렇게 내 거 우주선도 좀 쓰고 해요. 뭐 이렇게 좀 사이좋게 지낼 것 같은데 어때요? 둘 사이는? 지금은 약간 타이틀 경쟁인 것 같아요. 누가 무엇을 최초로 시도하느냐. It's time to go back to the moon, this time to stay. Stick with going back to the moon this time to stay, because that is actually the fastest way to get to Mars. 두 분이 굉장한 신경전을 했죠. SNS에도 먼저 글을 올리고 지금 우주 스타트업 그리고 우주로 가는 지금 민간 기업들은 경쟁이 굉장히 과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이 두 기업이 경쟁하는 양상으로 보이는데 두 기업도 사실 그 경영 스타일도 되게 달라서 경쟁하는 게 되게 재미있는 캐릭터로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요? 일론 머스크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론 머스크는 일단 잘 알잖아요. 이 사람 되게 관심 받는 걸 좋아하고 사업가 마인드가 있어서 그러니까 기술 개발만 딱 하는 게 아니라 개발하면 소문을 막 내고 맞아요. 그걸로 시장을 개척하고 거기에 또 이제 소비를 할 사람들을 열심히 찾고 또 하나 개척하면 약간 허풍을 곁들여서 좀 미리 터뜨리고 이런 식으로 그 사업을 하는데 제프 베이조스는 조금 연구소처럼 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요. 규모를 막 크게 확장하는 것보다는 목표로 세웠던 거를 달성할 때까지 연구에 집중하고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크게 늘리지 않고 개발을 한 다음에 그때 발표를 하고 이것만 봐도 스타일은 내 스타일이에요, 제프가. 약간 허풍 없고. 우리 친하신가 봐요. 제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제프 형이 저희 도시 집안 얼굴이 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오히려 그 일론 머스크 스타일이 좀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연구계에 있다 보니까 연구소에서는 늘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본인들의 연구 성과를 과장을 아예 못합니다. 정말 팩트만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항상 부족한데 어떤 일론 머스크는 약간 본인이 마케터로서의 자질이 그걸 뛰어나요. 잘해요. 네, 그러니까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좀 가능성이 열려서 저는 연구자들도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 근데 같아요. 제가 진짜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우리 세대는요, 크면서 인류가 외계 우주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 소행성이 다가와서 예? 우리 브루스 윌리스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브루스 윌리스가 거기서 땅을 파서 핵폭탄을 터트리면서 혼자 귀환을 못하니까 우주 비행사한테 이거 쫙 찢어서 내 딸에게 전해줘 이러고 터트리고 죽죠. 맞아, 그 영화 그게 너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사. 맞아. 근데 요즘에 나사 얘기 아마겟돈 안 봤습니까? 다 우리를 구해준 건 나사예요 지금까지. 엄청 울었어, 엄청 네. 울었어. 우리 근데 지금까지 이 얘기하면서 나사 얘기를 한 번을 안 했습니다, 교수님. 그렇죠, 그렇죠. 이거 너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반성해야 돼? 나사가 반성해야 돼요? 사실 나사 출신이자 그러니까 스탠퍼드 대학 교수인 스콧 허버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전 세계 우주 사업의 약 75%가 이미 상업적이다. 이미 민간한테 이미 갔다. 민간에 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주 산업은 이제 사실 나사와 같은 정부 기관이 아니라 민간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요. 네, 그래서